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6학년 2학기의 후반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정비례와 반비례,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야겠죠? 오늘 학습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정비례입니다. 비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르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동그라미 두 개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수학에서 두 개의 양을 표시를 합니다. 어떠한 양이 있어요. 뭔가 변화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양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나의 양이요, 늘어나요. 하나의 양이 늘어날 때 그 나머지의 양도 같이 늘어납니다. 자, 한 개의 양이 늘어나는데 나머지도 늘어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정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정비례가 되려면 대충 늘어날 때 늘어난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한 개의 양이 2배가 되면요, 다른 양도, 그 옆에 있는 양도 2배가 돼야 되고요. 하나의 양이 3배가 된다. 그럼 다른 양도 3배가 돼야 돼요. 5배가 되면 그것도 5배가 된다. 아, 두 개의 양이 동시에 2배, 3배, 4배 같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정비례라고 하는구나. 그 감을 잡으시고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파네요. 그런데 그 사과가요, 한 봉지에 7개씩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과의 봉지의 수에 따라서 사과의 개수가 변화될 거예요. 봉지가 한 봉지면 사과의 개수는 7개씩이니까 7개. 두 봉지면 14개. 아, 2개의 양이 나오고요. 하나가 늘어날 때 다른 것도 늘어나는데 뭔가 우리가 정비례를 배우려고 이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표를 완성해 볼게요. 봉지가 한 개다, 한 봉지다. 그러면요, 사과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에 한 봉지에 7개씩이라고 했으니까 7개가 됩니다. 자, 두 봉지면 어떻게 돼요? 14개가 됐죠. 아, 7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7의 배수. 7, 3, 21, 7, 4, 28, 7, 5, 35. 아,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2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머지 양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2배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양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3배가 돼야 되는데요. 아, 3배군요. 하나의 양이 2배, 3배, 4배, 5배가 될 때 다른 양도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표를 완성을 했는데요. 자, 개념을 정리하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과 봉지수가요, 봉지수가 2배, 3배, 4배, 점점점, 100배, 1000배로 변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되는 사과의 수도요. 자, 이 다른 수도요, 2배, 3배, 4배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면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해요. 자, 정비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첫 번째 개념에서요, 정비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의 응용입니다. 정비례 문제 해결하기죠. 자, 정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밭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 아르라고 읽죠. 1아르, 넓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경작하는데요, 비료가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벌써 2가지의 양이 나왔어요. 밭의 넓이가 나왔고요. 비료가 얼만큼이 필요한지가 나왔습니다. 이 2가지 양이 뭔가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정비례를 배우고 있으니까, 아, 한 개의 양이 늘어났을 때 다른 거의 양도 늘어날 것 같죠?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밭의 넓이를 우리가 x라는 문자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양을요, 우리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x와 y의 대응 관계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문자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한글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x와 y의 대응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 y가 무엇인지, x가 무엇인지 볼게요. 비료의 양이 y라고요. 그럼 비료의 양을 선생님이 한글로 한번 적어보죠. 비료의 양입니다. 자, 이 비료의 양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넓이가 늘어나면 비료도 늘어나죠. 만약에 밭의 넓이가 2배가 돼요. 그럼 필요한 비료도 2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아, 그렇군요. 밭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밭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곱하기를 해줘야 되죠. 자, 1R는 2kg, 2R는 4kg 이렇게 2배씩 되는군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맞나 확인해 보세요. 1R일 때 1 곱하기 2는 2kg. 아, 맞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적었으니까요. 한번 문자로도 표현해 볼까요? 비료의 양은 여기 y라고 했습니다. y라고 적고요. 밭의 넓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x입니다. 그래서 x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뒤에는 그대로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랬더니 y는 x 곱하기 2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와 y는 2 곱하기 x, 이 두 개는 같은 꼴인가요? 그렇죠. 곱셈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바뀌어도 같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식으로 나타낸 것 모두 정답이 되겠고요. 아하, 이러한 꼴이 정비례 관계의 꼴이구나 라고도 알아두세요. y는 x 곱하기 어떠한 수, 이 꼴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개념에서요, 정비례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정비례를 관련해서 뭔가 응용된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개념은 모두 배웠고요. 관련된 응용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두 개의 양이 나오는군요. 역시 비례 관계의 문제예요. x와 y, x 쭉 나오고요. y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y는 x의 정비례합니까?